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전체 환기에 관한 설계 방법이고요. 전체 환기에 관한 부분은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좀 해드렸을 겁니다. 전체 환기는 일단은 바닥 면적에 관한 기본 개념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창문을 몇 번 여느냐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전체 환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이라고 하는 거, 지금 가로의 면적, 가로와 세로의 면적을 합산하고 거기에 천장고 높이를 만들면 우리가 그걸 용적이라고 하고 또는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의 공간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공간 면적을 보통 베이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그 내부 안에 환기가 좀 지저분하면 우리가 창문을 열죠. 그 창문을 몇 번 열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환기 횟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환기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면적과 공간에 대한 용적에다가 창문을 몇 번 열었냐는 환기 횟수를 곱해서 주로 우리가 이제 풍량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통 전체 환기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풍량을 환기 횟수법으로 인한 풍량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죠? 가로, 세로, 그다음 그 공간의 높이,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몇 번 환기를 할 것이냐, 뭐 환기 횟수를 15회, 20회, 30회 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결국은 이 환기 횟수가 어떤 문헌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문헌 정보에 의한 그거에 의해서 환기 풍량을 설계하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 되겠죠. 환기 횟수를 적용할 때 근거가 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환기의 개념은 이런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바닥 면적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환기 양은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환기가 개념적으로는 쉽지만 현장에 이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같은 면적에 동일한 풍량으로 설계가 되어지면 간단할 건데, 지금처럼 저 안에 원래 한 4명이 있는 것과 저 안에 20명이 있는 것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개념적인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환기는 주로 이런 복합적인 개념을 합니다. 면적당 환기 횟수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수를 곱해서 많이 나온 것을 합산해 가지고 평균치로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험과 어떤 그 이후의 결과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쓰는 방법이고요. 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효과를 봤다면 앞으로 그런 것으로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전체 환기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의 공간과 면적에 대한 풍량이 산출이 되었다면 다음은 이것을 이제 디퓨저를 통해서 빼야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디퓨저. 그러면 이 안에 디퓨저 1개로 뺄 거냐, 2개로 뺄 거냐, 3개로 뺄 거냐, 4개로 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런 거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디퓨저 하나당 배출하는 풍량의 양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 정압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하나에 500이다. 그런데 이 공간이 뭐 3000 풍량이 3000 CMH가 있다 그러면 500짜리 같으면 6개로 빼내면 풍량을 빼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환기가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정압의 개념과 또는 여기 후드에 관한 각자의 그 설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디퓨저 풍량을 합산해서 몇 개를 넣어서 빼낼 거냐, 그래서 그걸 추출구라고 합니다. 디퓨저 추출구를 이용해서 디퓨저 몇 개로 100개를 빼내겠다. 지금 여기 예시에 보면 12800cmH가 되어 있죠. 근데 디퓨저 하나가 1050cmH라고 한다면 나누면 12개가, 그럼 여기에 이거를 12개로 만들어서 선풍기를 빼낸다는 거죠. 그럼 12개의 디퓨저 사이즈가 각자 다르다라고 하면 그것은 라인을 2개로 3개로 나눠서 덕토로 분기해서 빼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체 풍량을 전체 환기 횟수로 산출을 하고 디퓨저 하나당 풍량을 나눠서 그걸 숫자로 넣어서 그거를 빼내는 방식이 전체 환기의 배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퓨저를 이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저희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훈련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요거는 뭐 저희 사이트 네이버 블럭에 오셔서 보시면
공개되어 있고요. 이거는 서로 이웃을 신청하셔야만 이 훈련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훈련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DP 전체 환기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퓨저에 관련된 부분은 디퓨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달거리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승거리, 하강거리, 또 스머징 뭐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저의 이름은 아네모네형 추출구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디퓨저를 찾는데 이제 품샘을 적용할 때는 아네모넷을 못 찾아가지고 품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 있습니다. 도달거리가 필요한 것은 디퓨저를 이용해서 바람을 굽기로 밀어낼 때 과연 그 바람이 어디까지 도달할 거냐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고요. 이런 것들은 도달거리라는 냉방이나 난방을 할 때 그 도달거리를 예측해서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냉난방을 할 때는 상당한 중요한 기술로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제 훈련지로 넘어가서 훈련지에 보면 이제 디퓨저의 기본 개념들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디퓨저는 하나의 디퓨저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기술적 원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퓨저가 바람을 쏘면 얼마 정도까지 바람이 퍼질 거냐 하는 확산 반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확산 반경은 날개 각도에 따라서 퍼지는 날개가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디퓨저의 날개 각도는 22.5도, 즉 45도의 절반이 22.5도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거를 펜타입이나 일반 디퓨저로 넣었을 때는 11.25도까지 줄어들게 되면 위에서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기라고 하는 부분, 그 디퓨저의 겉면과 안쪽에 플렉시블이 연결되는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디퓨저 사이즈는 200인데 안에 바람을 연결하는 건 150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디퓨저의 원형 파이와 내개 파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내기라고 하는 부분, 즉 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속도값이 최소한 3m/s 이하에서부터 4.5, 5.5m/s까지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이용하는 걸 가지고 뭐 난방 추출이나 또는 냉방 추출 또는 극기 팬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퓨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보셔야 되고요. 얼마나 바람이 내려갈 것이냐, 얼마나 확산될 것이냐, 그리고 이 안에 마찰 손실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 안에서 소음은 얼마 정도냐. 여기 보시면 정합 손실이 최소 1.5mm AQ 정도로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개면 15mm AQ 정도가 나오는 게 되는 거죠. 20개면 30mm AQ, 그러면 30개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웬만한 송풍기에 마찰 저항이 세서 디퓨저에 바람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압에 관련된 기본 정보를 이용해서 전체 환기에서는 이 디퓨저의 기본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선출되어 있는 디퓨저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는 그 환기 횟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다면, 또 하나는 그 안에 바닥 면적에 사람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용 인원에 따른 환기 풍량 방법도 시중에 보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바닥 면적, 왜냐하면 실에 대한 높이는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안에 3명 있을 거와 10명 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실별 용도에 따라서 최대와 최소치로 나눠서 바닥 면적으로 얘를 합산하면 그대로 인원수에 맞춰서 풍량이 산정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수용 인원에 따른 전체 환기 계산법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바닥 면적에 후드로 설계를 하게 되면 후 흡입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포집 풍량에 의한 방식이고 하나는 연풍수에 의한 방식입니다. 공식은 이런데, 이 공식 EH 곱하기 L 곱하기 VX 곱하기 3600은 우리 마지막 도출식인 7200의 H의 2분의 A 플러스 B의 VX에서 국소배기 장치의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약식 설계 방법도 여기서 기인해서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 가장 급식소 형황에 맞춰서 잘 되는 배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여러분들이랑 교육하고 있는 것이고요. 급식소 같은 경우는 요 공식으로 지금 적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좀 확대해서 본다면 아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선출 근거를 통해 가지고 환기하는 방법들, 요게 전체 환기의 해결 방법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방법도 있고, 이 안에 뭐 가열체가 있었을 때 환출하는 방법, 이 안에 또는 뭐 풍량에 의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 전체 환기의 핵심은 이 안에 CO2 농도를 적절하게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던 그 용적 곱하기 환기 횟수의 기본 개념은 바로 CO2가 내부 안에 얼마나 많이 교체되느냐를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유해가스가 별도로 있거나 가스라든가 유해가스가 있다면 이 전체 환기법은 국소배기 방법으로 전환하셔서 풍량을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전체 환기는 이 안에 쾌적성, 즉 인간이 숨쉬기에 편하게끔 CO2를 기준으로 환기법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이 안에 뭐 가스라든가 열기라든가 수증기라든가 이런 특수한 물질을 뺄 때는 이런 전체 환기 방법이 아닌 국소배기 방법을 선택하셔서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전체 환기와 국소배기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상황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설계 기술입니다. 오늘도 이 독토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요거 하나하나씩 배워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 네이버 블로그 1인 기업 급식실 덕트진단 안전 서비스 전문가 과정을 찾으시면 네이버에 블로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상단에 보시면 블로그가 있으니까 그냥 눌러서 찾아오시면 동일하게 이 공간을 찾아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행복하고 오늘 하루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